인생을 망치는 한마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고 당연한 말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보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말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가족에게, 친구에게,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에게.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훨씬 오래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마라.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화가 나는 순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과 그 말들이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는 스스로도 놀랄만한 말을 쏟아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렇다면 왜 화가 나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 구조에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뇌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폭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뇌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반응은 종종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말이 거칠어집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표현이 나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말을 고르는 과정이 사라지고 느끼는 것이 그대로 말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말들이 하나씩 후회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오랫동안 관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말,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 말들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중에 아무리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도 한 번 들은 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순간적인 감정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관계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가 풀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해도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순간에 말을 멈추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화가 나는 순간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얼핏 보면 단순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건 잘못됐어라는 말은 행동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전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문제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방어적이 되고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싸움으로 바뀝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가진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순간을 끌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다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닌데 항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의 문제보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대화의 핵심이 흐려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참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 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나는 이 사람에게 항상 문제인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나는 힘들었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은 화가 나는 순간 너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화가 나는 순간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순간에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이 모두 상대방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전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은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건 아니잖아. 나만의 잘못이 아니잖아.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대화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한쪽에만 몰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의 말투, 서로의 행동, 서로의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그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잘라버립니다.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억울합니다. 자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격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갈등은 2배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문제였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과거의 일들까지 끌려 나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오래전에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대화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관계는 점점 지쳐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상대방은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언제나 잘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비난받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는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비난 대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대신 나는 이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이 아닌 감정으로, 책임 추궁이 아닌 대화로.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너랑은 끝이야.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것이 순간의 감정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관계를 끊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가장 근본적인 불안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너랑은 끝이야 라는 말은 그 믿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달라집니다. 관계 안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또 그 말을 듣게 될까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 감정을 숨겨야 하는 관계.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반복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 말에 크게 반응합니다.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그 말에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화가 날 때 하는 말로 인식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진심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순간이 와도 상대방은 또 그 말이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로 끝이 됩니다. 말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관계에 쏟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렇게 감정이 식어가다가 어느 날 정말로 끝이 됩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관계를 끊겠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극도로 격해졌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다고 잠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끊겠다는 말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너랑은 끝이야 라는 말은 화가 나는 순간 가장 강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관계에 남기는 상처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안다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멈출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그 자국이 남습니다. 그 자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가 나는 순간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바로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춥니다. 이 멈춤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순간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과 잠깐 멈춘 후에 나온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후회를 남기고 후자는 관계를 지킵니다. 그 다음으로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감정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잠깐 자리를 피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가장 어렵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당장 말하고 싶고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기다립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잠시 멈추는 것,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말을 멈추는 것. 그 하나가 수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참는 것이 지혜다. 말을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것이 말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짧은 생각의 과정이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말을 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을 쏟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말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인생을 지킵니다. 말을 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선택입니다.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항상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너랑은 끝이야. 이 말들은 모두 화가 나는 순간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관계에 남기는 상처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도 오랫동안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수습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잠시 멈춘 침묵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말을 멈추는 것. 그 짧은 침묵이 수많은 후회를 막아줍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차분하게 나눈 대화가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나온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줄여라.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더 오래 머뭅니다. 그 사람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딱 한 박자 멈추는 것. 그 침묵이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